살다 보면 우리 곁에 머무는 사람들은 인생의 축복이 될 수도 커다란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말 들어보셨죠? 인간관계는 삶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잘못된 관계는 우리를 걷잡을 수 없는 혼돈으로 몰고 갑니다. 장자는 이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말했죠. 잘못된 사람과의 관계는 스스로 독을 마시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탐사하듯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인간관계, 그리고 장자가 전한 경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멀리해야 하는지 사례를 통해 하나씩 살펴볼게요.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경계의 벽을 세울 준비를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1. 남의 불행에 기뻐하는 사람. 에이, 그거 그냥 잘난 척하다가 잘못된 거야.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이 내 실패나 고난을 조용히 비웃는 모습에서 배신감을 느껴본 적 있을 겁니다. 장자는 이런 사람들을 마음이 흐린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남의 불행에서 자신감을 얻고 남의 불운에서 기쁨을 찾습니다. 회사에서 동료의 실수를 은근히 즐기는 사람이 있다면, 또는 친구가 내 고민을 비웃으며 우월감을 느낀다면 이 관계는 빨리 정리해야 합니다. 사례. 제 친구 중 하나는 제 작은 실수도 확대해서 얘기하곤 했어요. 예를 들어 회사에서 발표를 망쳤다는 얘기를 하면 그거 진짜 망신 아니야? 사람들이 다 너 웃음거리로 본 거 아냐? 라며 불난데 부채질을 했죠. 결국 거리를 두고 나니 훨씬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끝없는 요구를 하는 사람. 너라면 해줄 수 있잖아. 이 말 참 부담스럽죠. 무엇이든 끝없이 요구하고 거절하면 서운해하거나 심지어 화를 내는 사람들. 장자는 이를 욕심으로 가득 찬 자라 했습니다. 이들은 상대의 한계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힘들어도 그저 자신의 이익만 챙기려 합니다. 이런 관계는 끝내 지치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례. 한 친구는 제가 돈을 빌려줬더니 다음엔 더 큰 금액을 요구하더라고요. 거절하자 갑자기 연락을 끊었어요. 처음엔 미안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제 인생에서 이런 사람이 사라진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3. 늘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 그거 해봤자 소용없어. 매사에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사람. 이들은 당신의 에너지를 순식간에 빨아들입니다. 장자는 이런 사람들을 기운을 갉아먹는 자라 정의했습니다. 그들의 비관적인 시선은 당신의 성장과 행복을 막습니다.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건강한 거리 두기가 필요합니다. 사례. 사업 아이디어를 공유했을 때 친구 한 명이 그거 망할 거야.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말만 반복했어요. 결국 다른 사람들과 논의하며 추진했는데 지금은 꽤 잘 되고 있습니다. 만약 그때 그 부정적인 말을 믿었다면 아마 시도조차 못했겠죠. 4. 항상 피해자인 척하는 사람. 다 너 때문이야.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은 잘못이 없고 모든 문제를 남 탓으로 돌리는 사람. 장자는 이들을 책임을 회피하는 자라 불렀습니다. 이들은 스스로의 문제를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죄책감에 빠뜨리며 관계를 일방적으로 끌고 가려 하죠. 사례. 예전 직장에서 동료 한 명이 자꾸 자신의 실수를 제 탓으로 돌렸어요. 처음엔 괜히 미안해했는데 계속 반복되다 보니 더는 못 참겠더라고요. 결국 상사에게 분명히 선을 긋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5. 감정을 조종하려는 사람. 너 진짜 나쁜 사람이야. 내가 나한테 이럴 줄은 몰랐어. 이들은 마치 심리전의 달인처럼 상대를 조종합니다. 장자는 이를 타인의 마음을 혼란에 빠뜨리는 자라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비난과 칭찬을 반복하며 상대를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려 합니다. 그들의 전략은 치밀하고 한번 빠지면 벗어나기가 쉽지 않죠. 사례. 한 친구가 제 감정을 자꾸 건드렸어요. 기분 좋게 칭찬하다가도 갑자기 근데 넌 왜 그런 실수를 했어? 라며 저를 자꾸 불안하게 만들었죠. 나중엔 제 자신을 의심하게 될 정도였는데 거리를 두고 나니 정신적으로 훨씬 안정됐습니다. 6. 항상 경쟁하려는 사람. 너 이번에 몇 등 했어? 내가 더 잘한 것 같은데. 친구나 동료 사이에서 유난히 경쟁심을 드러내는 사람. 장자는 이들을 비교로 자신을 키우려는 자라 경계했습니다.
이들은 당신의 성취를 인정하지 않고 끝없이 자신과 비교하려 듭니다. 경쟁은 적당히 해야 건강하지만 지나치면 관계를 파괴할 뿐입니다. 사례. 어릴 때부터 친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항상 저와 점수를 비교했어요. 심지어 제가 승진했을 때도 너 회사 백 썼냐?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7.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믿어줘. 이번엔 정말이야. 이 말을 수없이 반복하지만 결국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장자는 이런 사람들을 진실하지 못한 자라 했습니다. 이들은 겉으론 친절해 보이지만 그들의 행동은 항상 말과 어긋납니다. 관계가 오래 갈 수 없는 이유죠. 사례. 한 친구는 항상 도움을 요청하지만 정작 제가 부탁하면 바쁘다는 핑계를 댔어요. 몇 번은 이해했지만 반복되다 보니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더라고요. 관계 심리학 전문가 칼럼. 인간관계에서 독을 피하는 지혜. 여러분, 앞서 장자의 조언을 통해 우리를 힘들게 하는 7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정리하거나 적절히 거리 두기를 할 것인가라는 점이겠죠.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느끼는 가장 큰 고민은 어떻게 하면 상대를 상처 주지 않으면서 나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 입니다. 관계 심리학에서 말하는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바로 경계 설정 바운더리 세팅입니다.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는 나 자신과 상대방 사이에 명확한 선을 긋는 것이 필수적이에요. 오늘은 이 경계 설정 방법과 함께 사례별로 구체적인 조언을 드려볼게요. 1. 남의 불행에 기뻐하는 사람과의 거리 두기. 이런 사람들은 당신의 아픔을 이용해 자신의 우월감을 느끼려 합니다. 관계 심리학적으로 이런 행동은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는 왜곡된 방식에서 비롯됩니다. 조언. 이럴 땐 상대를 너무 깊이 이해하려 하거나 그들의 행동을 바꾸려 애쓰지 마세요. 대신 상대방의 부정적인 반응에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그래, 실수는 했지만 그걸 통해 배웠으니 괜찮아. 라는 식으로 담담히 대응하세요. 상대가 더 이상 당신의 불행에서 재미를 느끼지 못하게 하려면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태도가 핵심입니다. 2. 끝없는 요구를 하는 사람에게는 애노를 연습하라. 이 유형의 사람들은 당신의 자비심과 배려심을 이용하려 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들의 요구를 거절한다고 해서 당신이 나쁜 사람이 되는 건 아니라는 점이에요. 조언. 애노를 말할 때는 간단하고 단호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미안하지만 이번엔 도와줄 수 없어. 이렇게 말하고 나서 침묵하세요. 더 이상의 변명은 오히려 상대에게 설득의 여지를 줍니다. 그리고 거절했다고 해서 죄책감을 느낄 필요도 없습니다. 이는 자신의 에너지를 보호하는 건강한 선택일 뿐입니다. 3. 늘 부정적인 사람에게는 에너지 방패를 세워라. 부정적인 사람들은 당신의 열정을 꺾거나 기운을 빨아들이는 데 능숙합니다. 심리학적으로 이런 사람들과 오래 있으면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사고방식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조언. 이들과 대화할 때는 에너지 방패를 세우세요. 즉, 그들의 부정적인 말에 직접 반박하기보다는 가볍게 넘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근데 나는 다르게 보고 싶어. 또한 가능한 한 대화를 짧게 끝내거나 대화 주제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해 보세요. 만약 이마저도 효과가 없다면 자연스럽게 만남을 줄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4. 항상 피해자인 척하는 사람에게는 책임감을 되돌려라.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사람들은 당신에게 죄책감을 심어주려 합니다. 이 관계에서 벗어나려면 그들의 책임을 되돌려주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조언. 내가 잘못했을 수도 있어. 그런데 내 입장에서도 돌아볼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공을 돌려보세요. 중요한 건 상대가 자기 행동을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만약 상대가 여전히 당신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 든다면 그 대화를 더 이어가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5. 감정을 조종하려는 사람에게는 감정적 반응을 억제하라. 감정 조종자는 당신을 흔들고 불안하게 만들어 자신이 우위를 점하려 합니다.
이들의 가장 큰 무기는 바로 감정이기 때문에 이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언. 먼저 상대의 비난이나 과장된 칭찬에 과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내가 그렇게 느꼈다면 미안해. 하지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담담히 대응하세요. 감정적으로 동요하지 않으면 상대는 더 이상 당신을 조종할 수 없게 됩니다. 6. 항상 경쟁하려는 사람에게는 비교하지 말라. 경쟁하는 사람은 자신의 불안을 감추기 위해 당신과의 비교에 집착합니다. 이런 관계에서 벗어나려면 비교 게임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조언. 난 우리 둘 다 각자의 방식으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 이렇게 말하며 비교 자체를 무력화하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상대의 말에 영향을 받지 않겠다고 다짐하세요. 그들의 경쟁심이 당신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게 놔두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7.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는 신뢰의 기준을 설정하라. 이런 사람들과 관계를 이어가려면 스스로 신뢰의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들의 말을 무조건 믿기보다는 행동을 보고 판단하세요. 조언. 내가 약속을 지키는 걸 보면 정말 믿음이 더 갈 것 같아. 이렇게 직접적으로 기준을 말하세요. 상대가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 의존하거나 기대하지 않는 게 답입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게 어렵다면 단계적 거리 두기. 누군가와 관계를 끊는 건 늘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그 사람이 가족이나 오래된 친구라면 더 그렇죠. 하지만 관계 심리학에서는 단계적 거리 두기라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시간 조절. 만나는 빈도나 대화 시간을 조금씩 줄여보세요. 주제 제한. 대화 주제를 가볍고 표면적인 것에 국한시키세요. 직접적인 대화. 때로는 너와의 관계에서 이런 점이 힘들어. 라고 솔직히 말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최종 선택. 그래도 관계가 계속 도구로 작용한다면 정리하는 것이 스스로를 보호하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결론. 건강한 인간관계의 핵심은 경계 설정과 자기 성찰.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중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일부는 오히려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상처를 남깁니다. 장자가 말한 잘못된 관계는 독이다라는 조언은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스스로를 보호해야 할 이유를 정확히 짚어줍니다. 이 글을 통해 살펴본 7가지 유형의 사람들. 남의 불행을 즐기는 사람, 끝없는 요구를 하는 사람, 부정적인 사람, 피해자인 척하는 사람, 감정을 조종하는 사람, 늘 경쟁하려는 사람,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은 모두 우리에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들과의 관계를 관리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관계를 위한 핵심 원칙. 경계 설정. 관계에서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명확한 선을 긋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호하면서도 담담하게 자신의 한계를 전달하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감정 관리. 상대의 부정적인 행동이나 말에 휘둘리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감정적 반응은 상대의 조종이나 에너지 소모를 강화할 뿐입니다. 단계적 거리 두기. 관계를 바로 끊는 것이 어려울 때는 천천히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는 방식으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자기 성찰.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선 상대뿐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상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피고 내 행동이 누군가에게 독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건강한 인간관계는 내가 누구와 함께할지 선택할 수 있는 힘에서 시작됩니다. 잘못된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나를 위한 투자이며 더 나은 삶을 위한 중요한 선택입니다. 동시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데 스스로도 노력해야 합니다. 삶은 결국 관계의 총합이다. 나를 행복하게 하는 관계를 선택할 용기, 그것이 진정한 지혜다. 이제 여러분도 스스로를 더 아끼고 관계를 현명하게 선택하는 첫걸음을 내딛기를 바랍니다.